여러분 당연히 시절에 따라서 그 고등학생들의 선호학과가 똑같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96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1등 하면 무조건 어디 가요? 1960년대. 무슨 과가요? 무슨 과?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문과 말고 이과. 그러니까 왜냐면 문과는 그냥 뭐 꾸준히 있는 거고요. 이게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에 따라서 가는 게 이제 이과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1960년대 막 예를 들면 경기 60년대니까 영재고 과학고 있어 없어요? 없거든요. 이때 최고 학교는 뭐 서울의 경기고학고 아니 경기고 뭐 이런 데니까 뭐 휘문고 이런 데가 이제 대한민국 1등 고등학교였으니까 거기서 전교 1등하고 대한민국에서 1등하면 다 어디 가냐면 서울대 화학과를 간다고요. 그래서 서울대 화학과의 60년대 학번들 그럼 60년대 학번이니까 지금 몇 살이겠어요? 60년대 이게 60년대 20살이니까 네. 네. 왜냐면 지금 나이로 80살 되죠. 그럼 80살이면 서울대에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바로 명예교수들이요. 지금 서울대에서 명예교수쯤 되신 분들이 지니어스예요. 지니어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서울대 화학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1등이면 전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서울대 화학과 간 다음에 유학을 어디로 가겠어요? 뭐 스탠퍼드나 하버드 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1등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럼 대한민국에서 1등이면요, 전 세계 1등이에요. 아무 데나 가서 다 1등 해요. 정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뭐 강대국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은빈? 남는 자리가 여기! 왜요? 왜 그래요? 네? 뭐라고요? 이게 가독성이 여기 좁아가지고 네. 자 부탁하겠습니다. 제 옆이도 좁아. 좋았어. 그래서 여기에 서울대 화학과를 갔던 천재들이 나중에 스탠퍼드, 하버드 가서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 1등 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뭘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바로 대한민국의 화학공학 산업을 이끄는 거예요. 이 화학공학 산업 덕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석유 수출 1위 어디예요? 석유 수출. 네, 전 세계 석유 수출 1위가 바로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디로 바뀌었어요? 미국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석유 수출 1위와 석유 제품 수출 1위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 석유는 원유를 뜻하고요. 석유 제품은 뭐겠어요? 플라스틱. 이걸 가공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는 거. 예,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나 뭐 소재 부분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주유소 가면 경유, 휘발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등유 그런 것들도 석유 제품에 속해요. 그런 거 수출 1위가 어디? 1위 했다가 뭐 2위 했다가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몰랐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저 뭐냐면 우리나라는 석유가 거의 안 나지만 우리나라가 멈추면 전 세계 경제가 멈추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화학공학 산업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이끌었다? 60년대 대한민국 천재들이 요 화학과에 가서 이룬 업적이 지금 이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절은 변해요. 시절은 변해서 1980년대 무슨 말 알겠어요? 1980년대부터 해가지고 대략 한 2000년 요 사이. 자, 요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1등 하면 어디 가요? 어디 가면 서울대 전기공학부에 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영재고나 과학고에서 1등 하면 무조건 전기공학부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들이 와서 스탠퍼드, 하버드 가서 또 전기 1등 하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들이 뭐 하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삼성하고 LG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공학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자제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어마어마하죠?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 전자제품 수준은 일본보다 더 나빠요, 좋아요? 예, 뭐 아득히 앞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재용 회장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이 시기에 대한민국 천재들이 전기공학을 전공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천재들이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전기공학 산업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 전화기도 나오고 LG 디오스 냉장고도 나오고 뭐 그런 거야. 그리고 그게 나중에 뭐로 연결돼요? 이게 뭐로 연결돼요? 지금의 뭐로 연결돼요? 전기차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우리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이 어디예요? 독일이잖아요. BMW, 아우디, 벤츠. 그거 꼭 우리나라가 따라잡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그냥 움직이는 가전제품일 뿐이에요. 전기차 디자인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전기 모터, 예를 들면은 전기 모터 어디 있어요? 세탁기에 전기 모터 들어가겠죠? 통이 막 돌아가야 되니까. 그 다음 또 전기 모터 어디 있어요? 냉장고에 냉매 왱 돌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에어컨 실외기, 거기도 에어컨 틀면 무슨 윙 소리는 좀 빙빙빙 돌아가는 거 있죠? 그 안에다 모터가 들어가요. 그 모터를 그대로 가져다가 자동차에 얹으면 차가 붕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전기 모터 생산 일이 어디예요? 창원입니다, 선생님. 네, 창원이에요. 네, 전 세계 전기 모터 생산 1위가 창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성공이 있었던 이유가 이 시기에 누가? 천재들이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갔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에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갔던 게 대기예요. 그러니까 대기는 공부를 엄청 잘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부산과학고 2기인데 여기에 이제 되게 재밌는 애 중에 이제 전교 1등을 3년 내내, 이때는 조기 졸업이 없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내가 95년에 대학을 갔으니까 이때는 조기 졸업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부산과학고 2기에서 3년 동안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놓친 애가 있어요. 예,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전교 1등. 그러면 요즘은 그런 애들 다 어디 가요? 의대 가잖아요. 근데 얘는 어디 갔냐면 얘는 정말 대단했는데 얘는 이제 스펙이 이미 중학교 때 5개 국어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 일어는 능통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라틴어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외국인이냐? 아니요, 토종 한국인이에요. 예, 토종 한국인인데 그냥 조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어학적 능력도 다 가지고 있었던 애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부산과학고에서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IMO 국가대표예요. 네, 국가대표여서 이게 막 나가서 금상 받았어요. IMO에서.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정모씨인데 정뭐뭐라고 하는 내 같은 반 친구예요. 같은 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난 아니에요. 나는 쌍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진짜 내가 아는 인간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저보다 똑똑한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어딜 갈게요? 전기공학부 왔어요, 서울대. 그러니까 이 시절이 이럴 때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천재,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40대 50대 대한민국의 천재들은 지금도 어디에 있다? 삼성이나 LG 이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 LG 이사진이 지금 대한민국의 천재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기공학 산업이 그러니까 휴대폰도 좋은 거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재용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결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의 무슨 CEO가 뭐 회장이 누군데 그래서 그 개소리, 개 헛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원래 대한민국 사람의 훌륭한 인력 자원이 어느 산업에 투자됐기 때문에 그 분야가 잘 되는 거지, 대기업 회장님들이 잘해서 대기업이 그 개 헛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히려 대기업 회장들은 재무제표를 보면 그 대기업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거든요. 정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3시간 걸려서 안 되고요.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똑똑한 천재들이 이끌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 친구는 같은 반이었거든요. 같은 반에 있었는데 얘는 이제 서울대 전기공학부 간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냐? 스탠퍼드로 갔어요. 스탠퍼드 가서 박사까지 하거든요. 박사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가
미국 내에서 조그만 IT 업체의 사장까지 했어요. CEO까지 했어요. 네, CEO까지 하고 40살 넘어서 다시 들어와서 지금 삼성의 그 삼성 이사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이사로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 그 이후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이런 슈퍼 천재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 이후 2000에서 2000년대에서 한 2000년 이 근처에 대한민국 1등 천재들은 다 어디 갔어요? 물리학과 갔어요. 물리학과 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물리학과를 가서 이 물리학과 애들이 지금 뭐가 돼 있겠어요? 졸업한 애들이 지금 물리학과의 교수, 아주 젊은 조교수 등이 돼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서울대 물리학과의 30대 조교수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천재들이에요. 그러다가 이때 대한민국과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대한민국 1등 애들이 다 어디 가요? 의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천재들은 다 어디에 있다? 각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들이 지금 대한민국 천재들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 40대 50대 이상의 의사들은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서울대 의대 커트라인이 얼마인 줄 알았어요? 서울대 의대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갈 95학년도에 서울대 의대 커트라인은 화학과랑 비슷했어요. 화학과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95년 시기에 서울대 치의에 있죠. 여기 커트라인 얼마게요? 서울대 꼴찌예요. 서울대 꼴찌가 서울대 치의학과예요. 그래서 서울대 치의학과는 어떤 걸 가냐면 서울대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성적이 안 되는 애들, 이 가는 데가 치의학과예요.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치과 의사의 직업 만족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치과 의사의 직업 만족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그거 앉아가지고 청답 남의 시궁창 같은 입속 쳐다보고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직업 만족도를 생각해 봐요. 자, 치과 의사의 만족은 누가 만족한다? 그 부인과 자식들이 좋은 거지. 치과 의사 자체의 인생은 그렇게 좋다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나는 직업 만족도가 높아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만나니까요. 나는 환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아주 약간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무슨 말이야? 물론 치과 의사들이 나보다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내가 뭐 돈 조금밖에 못 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난 직업 만족도가 높지만 이거 그렇게 직업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의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데 안 가요. 그리고 여러분 의사 직업 만족도 높게요, 낮게요? 맞아요. 의사는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직업입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평균 수명이요. 의사가 수명이 제일 많아요. 네, 의사 빨리 죽는 거 아세요? 네, 의사들 빨리 죽습니다. 네, 린턴 레지던트 때는 잠 못 자서요. 그 다음에 그 시기 끝나고 나면 술 먹고 담배 많이 펴서요. 그래서 의사들 중에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는 사람 억수로 많아요. 왜냐면 이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잖아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 의사들은 직업 만족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사 직업에 대해서 누가 만족도가 높다? 그 부인과 자식 새끼들이 이게 만족도가 높은 거지. 정작 의사 본인은 직업 만족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런 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대 의대 커트라인이 화학과랑 비스꾸리무리 하거나 치의과는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천재들이 절대 의대에 안 갔어요. 그러면 서울대가 이런데 연대, 고대, 뭐 성균관대 이런 데도 의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병원에 가면 항상 뭘 보냐면 의사 자격증을 봐요. 의사 자격증을 보고 내 또래일 수 있잖아요. 내가 50대 했으니까. 그럼 내 또래고 학교가 어디라고 딱 보는 순간 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의학적 전문 용어는 얘가 더 많이 알 수 있겠지만 물리화학적인 전체를 보는 눈은 나보다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자연과학적으로
여러분 의학적 관점으로 잘 봐요. 의학적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과 자연과학적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달라요. 다르면 사기죠. 한의사는 왜 사귄 거죠? 의학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학이 자연과학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과학적 진단과 의학적 진단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사기예요, 사기. 그건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물리화학 생물이 없으면 의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학적 진단, 이 의사는 자연과학적 진단과 위배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나는 그 자격증을 보면서 해요. 나는 맨날 해요, 병원에 가면. 그랬던 게 이런 경험 때문인데 뭐 여하튼 그래서 시절에 따라서 선호학과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을 해서 미래엔 지금처럼 의사가 각광받는 직업일까요? 네. Nobody knows라는 거예요. Nobody knows. 세상은 바뀌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세상은 바뀌고 있고 여러분 혹시 AI라는 거 알아요? 네. 이 AI를 통해서 가장 먼저 대체되는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원래 AI로 가장 먼저 대체될 기업으로 운전기사 뭐 이런 거 등등등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요리사 뭐 이런 거를 AI로 대체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아니고요. AI로 대체되는 대표적 기업이 뭔지 아세요? AI로 대체되는 대표적 직업? 바로 의사예요. 두 번째 변호사고요. 그 다음 IT 전문가요. 이런 애들이 AI로 제일 먼저 대체돼요. 이유는? 왜 이런 직업들이 AI로 먼저 대체되죠? 이유는? 원래는 운전기사, 뭐 요리사 이런 것들이 AI로 대체될 줄 알았는데 이건 오히려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실제 AI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대체되는 직업은 이런 것들이에요. 왜? 다 고액 연봉자들이요. 자, 여러분 회사를 운영할 때 가장 큰 비용은 뭐예요? 회사를 운영할 때 가장 큰 비용은 인건비죠.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내가 병원장이야? 병원장 입장에서 나의 이득을 가장 높게 남기는 법? 인건비를 줄이는 거지. 근데 이 고학력자들 병원에 오는 의사 새끼들이 월급 조금만 준다면 나간대. 그럼 월급 조금만 줄 수 없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덤이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됐어. 애덤이 뭐야? 애덤이 뭐냐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벌어진 모든 진료 기록 있죠. 모든 진료 기록을 200년간의 진료 기록을 모아놓은 AI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얘 진단 성공률 몇 프로? 95%. 그 다음에 일반 의사들의 진단 성공률 얼마? 60%. 의사보다 진단 성공률이 높아요. 그럼 이제 애덤이란 프로그램을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 2명 자르고 애덤 하나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즉 AI로 가장 빨리 대체되는 직업은 고액 연봉자. 그래서 여러분 최근 구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구글에서 엄청난 정리해고가 있었죠. 구글이 정리해고 하는 이유, 특히나 구글에서 정리하는 것들은 일반 말단 직원들이 아니고요, CEO급이에요. 구글에서 CEO급을 다 정리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고액 연봉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액 연봉자들을 위에 이사급들 다 잘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 최고 경영자요. 예, 최고 경영자가 따로. 왜냐면 걔 업무를 대신 고액 연봉자 업무를 누가 대신할 수 있다? AI.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미래에도 의대가 각광받는 직업일까요? Nobody knows. 알겠죠? Nobody knows.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학과를 선호하는 방식이 시절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기는 나랑 같은 시기니까 부산과학고에서 3등 정도 했으니 어디를 갔겠어요? 전기공학부를 갔죠. 자, 그런데 전기공학부를 갔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선망하던 직업이나 공부하고 그걸 실제로 했을 때 이게 실제로 같을까요? 매우 다를까요? 매우 달라요.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학과 이름 있잖아요. 학과 이름. 예를 들면은 뭐 전기공학부 뭐 아니면 뭐 기계공학부 이런 전통적인 이름도 있겠지만 뭐
반도체 융합 공학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전기 전자 공학부도 있고 뭐 생물 바이오 융합 뭐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이름을 들으면 실제로 그 학교에 들어가서 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해요? 반도체요. 엄격하게 이렇게 장확하게 얘기하면 1도 모르죠. 네. 저도 모르잖아요, 사실. 아는 거 있어요? 여러분 실제 화학과에서 뭐 배우게? 물리학과에서 뭐 배우게? 저도 모르잖아요. 뭐 화학과나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그나마 비슷하게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학이나 물리라는 이름은 너무 오랫동안 썼던 거니까요. 근데 막 생뚱맞은 이름 있잖아. 여러분 재료공학부에서 여러분 뭐 할게요? 여러분 저기 뭐냐면 그 저기 저 뭐냐 도시공학과에서 뭐 배우게요? 1도 모르잖아요. 도시가스. 모르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내 취향이 맞을 거다?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대기는 거기서 맞지 않음을 느꼈어요. 그걸 잘 아는 이유 학교에서 맨날 봤으니까요. 대기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똘똘한 그 정말 수제 소리를 듣던 애예요. 아 그리고 이 정모모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해 수능 수석했어요. 수능 수석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수석했어요. 그래서 수능 수석하고 서울대 수석했어요. 이 친구. 그리고 부산과학고 2기는 고등학교 때 37명 남았었는데 그때 이제 입시가 어떻게 됐냐면 이 중에 하나가 정모고 이 중에 하나가 대기인 거죠. 이 중에 하나가 정일원이기도 하고 37명 중에서 꼴찌 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은 결국 3학년 초에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부산대 의대 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가 제일 성공한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꼴찌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나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너무 성적이 안 나오고 해서 되게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서 자퇴하고 부산대 의대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꼴찌하던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얘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대 갔어요. 이대 갔고요. 그 다음 꼴찌하던 남학생이 있었어요. 이 세 명 다 나하고 되게 친했는데 이 꼴찌하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얘는 고대 갔어요. 그래서 나는 고대 나왔다고 하면 공부를 좀 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여하튼 그럼 이제 37명 중에 요 3명 빼고 다 서울대 갔어요. 전부 다 서울대 갔어요. 알겠죠? 예? 아니요. 이 부산과학고 2기가 역대 최고 브레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브레인들 중에서 내가 평가하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부산과학고 2기예요. 난 서울대에서도 있어 봤잖아요. 서울대 애들 은근히 멍청하거든요. 근데 부산과학고 2기 애들은 진짜 똑똑해요.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내 인생 지금 50살 살아오면서 가장 똑똑한 브레인 집단은 부산과학고 2기예요. 정말 똘망똘망하기 그지없는 애들이에요. 뭐 여하튼. 그래서 대기는 이 똘망똘망한 애들 중에서도 선두 그룹이었는데 그 선두 그룹의 대기가 실제 정유공학부를 갔는데 이게 성격에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대기가 좀비처럼 다니는 걸 여러 봤거든요. 막 방황이라고 할까? 이렇게 뭐 까치집 막 해가지고 대기 그 TV에 보면 그 얼굴 나오잖아요. 그 얼굴이 중학교 때 얼굴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생겼었거든요. 대기는 나하고 중학교 친구니까. 그래서 대기 막 학교에서 막 이렇게 막 슬리퍼 삼선 슬리퍼 신고 막 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다니면 막 엄마 대기 안녕. 그러면 이제 대기가 그러면 이리 왔나? 무슨 뭐냐 난 부산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기야 뭐해? 댄대기 우리 대기. 그러면 이제 대기 별명이 댄대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야 뭐해? 그러면 뭐 그냥 뭐 어디 한다. 그래서 대기야 그럼 요즘 공부는 잘 돼? 뭐 그냥 그렇지. 그래서 보자. 그러면 알았어 대기야 항상 건강하고 다음에 또 봐. 그래 다음에 또 보자.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막 이렇게 다 했어요 대기가. 그러다가 이제 대기가 이거에 흥미를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좋다 나쁘다가 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뭔가 하는 게 내 성향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기가 그다음 대기 이제 뭐를 도전했느냐? 사법고시. 왜 사법고시? 대기 아빠가 법대 교수님이에요. 부산에 가면 그 동아대라고 있는데 거기 동아대 법대 교수님이에요. 대기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법학을 전공하는 걸 보고 거기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고시 도전하면 사람 좀비 되는 거 알죠? 그래서 대기가 거기서 학교에서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 준비를 했는데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똑하다 말다와 나의 취향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법고시 하는데 계속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계속 좀비 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법고시는 안 되나 보다. 근데 계속 이거 공부는 했고 그럼 이거와 관련된 가장 비슷한 직업이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언론사 시험이었어요.
이 언론사 시험에서 여러 가지 법들을 묻거든요. 요게 사법고시 했던 거랑 약간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코스예요, 사실은.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잘 안 되면 보통 언론사 시험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대기가 해가지고 KBS 돼가지고 들어간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닥칠 미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 말 듣고 막 무슨 과 가라, 무슨 과 선생님들이 뭐 미래에는 무슨 과 좋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막상 가요? 근데 존나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의도치 않게 다르게 바뀔 수도 있어요. 대신 그래서 대기는 막 눈 올 때 눈 맞고 스타 된 거 아니에요. 웨이팅 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대기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기가 저때 나한테 한번 만나자고 이렇게 카톡도 보냈었는데 왜냐면 대기가 한 번씩 내 수업 본대요. 그냥 이게 서칭하다가 내 수업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보면서 와 맞다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었지 하면서 보는데 뭐 워낙 오래돼서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 얼굴 봐서 좋다고 그래서 한번 카톡 한번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뭐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못 봤네요. 이번에 서울대 대기나 한번 만날까? 그래서 뭐 우리 대기 귀여운 대기 그렇습니다. 네. 대기 애기 낳았을라나? 대기가 그때 애기를 낳았으면 지금 10살밖에 안 됐겠네. 왜 대기 40살 때 결혼했거든요. 40살 때 결혼했으니까 바로 낳아도 한 8살, 9살. 근데 나는 정가연이 20살. 오, 그럼 내가 이긴 거죠. 여러분, 나는 부산과학고에서 19등 정도 했거든요. 18등, 19등 했어요. 근데 대기는 3등 했거든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는 누가 이긴 거예요? 대기가 이긴 거죠. 근데 지금은 정가연이 20살인데 20살이고 가은이는 중학교 2학년 몇 살이에요? 15.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니까 15, 16이거든요. 근데 대기는 첫째가 8살, 9살이니까 내가 이긴 거죠. 왜 이긴 거죠? 예? 왜 이긴 거냐고요? 왜? 먼저 키웠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대기는 60살에도 대학 등록금 벌고 있어야 된다고요. 난 60살이면 김선아랑 손잡고 놀러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이긴 거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누구는 성적이 좋고 성적이 낮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스스로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쟤보다 못하지? 쟤는 왜 나보다 더 잘났지?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1, 2년 뒤지고 더 앞서는 건 그게 큰 것 같겠지만 인생을 롱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특히나 여기서 여러분들 곧 뭘 고민해요? 조기 졸업을 고민하죠. 그럼 조기 졸업해서 1년 대학 일찍 가면 인생 좋아질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대학교 1년 빨리 가봐야 그게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느냐? No.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대학을 1년 빨리 간 게 독이 될 수도 있고요. 늦게 간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는 조기 졸업을 하는데 나는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절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학 때 공부를 나보다 잘했던 대기보다 나는 아기를 일찍 낳아서 지금 되게 마음이 편하네요. 그럼 내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아무도 평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처한 상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알겠죠? 네. 자, 이 문제 풀어볼까요? 갑자기 우리 댄대기가 생각이 났네요. 대기야. 그리고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내세요. 알겠어요? 친하게 지내세요. 친하게 지내라.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재고나 과학고에 오면 어떤 커뮤니티가 생기는지 아세요? 영재고에 과학고 오면 여러분 커뮤니티만 생길 것 같죠? No! 어머니 회가. 그게 여러분 어머니 회가 언제까지 되게요? 언제까지 그 인연이 되게 어머니 회가? 졸업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박점래 여사는 아직도 부산과학고 2기 어머니 회를 하세요. 박정배 여사. 박점래 여사요. 내 엄마요. 그래서 내 엄마는 아직도 부산과학고 2기 어머니 모임을 아직도 하세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명 나오는데요. 아주머니 많이 나오세요. 왜냐면 그 80, 70 되면 사람들이 할 일이 없거든요. 부르면 다 나와. 다 나와.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은 다 나와.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예요. 정말로. 네, 정말.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내 친구 어머님 있잖아요. 그분의 부고 소식까지 듣게 돼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지금 학교에 가면 친구 엄마들 뵐 일이 있죠. 학교에 한 번씩 오시니까. 그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 그 어머니의 나중 부고 소식을 여러분 듣게 된다니까요. 내가 그렇다니까요. 이게 진짜로 정말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네. 되게 이상하죠. 그런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친구 중에 연락 안 되는 애들 있죠. 그럼 연락 안 되는 애들 연락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게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막 그 같은 동기 중에 동근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동근이 요즘 뭐해?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이러면서 아이 이혼했다.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나이쯤 되면 이혼했네 이런 얘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엄마들 다 아세요. 그럼 이제 물으면 엄마 걔 뭐해? 요즘 이혼했는데 뭐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또 어떤 커뮤니티도 만들어진다. 여러분 엄마 커뮤니티는 영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이는 연락이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 커뮤니티는 영원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절대 간직하고 있지 않은 인연인데. 알겠죠?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욕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심하게 때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알겠죠? 그럼요? 그는 왜 그래요? 네? 누구 때렸죠? 그는 너무 많이 때려요. 표정이 막 되게 죄책감에 시달린 표정이. 은빈아, 얘가 사람 때리는 거 봤어요? 얘 사람 뭐 봤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을 때리고 그래? 맞았어요 이미. 때리니까 맞았겠죠. 자, 이거 보자. 자, 이 문제는 이게 이게 뭐냐면 교육청 학력평가 줄임말이 알겠죠? 이제 각 시도단체 교육청에서 수능 전에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거든요. 그때 냈던 문제예요. 그러면 교육청 학력고사니까 이거는 사교육기관에서 만든 거예요? 공교육기관에서 만든 거예요? 네. 공교육기관에서 만든 일종의 수능 기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매우 좋은 유형의 문제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가나를 보고 거기에 있는 선택지 그느들을 확인해라, 뭐 판단해라 이거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가 보자마자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틀렸다. 가가 뭐냐고요? 가. 자, 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생김이 구형이죠? 구형이라는 얘기는 얘가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맞나요? 네. 그 다음 그림이 있는데 X축이 뭐예요? X축이 뭐예요? 핵에서 전자까지의 거리죠. X축이 핵에서 전자까지의 거리라면 Y축은 무조건 뭐여야 해요? 전자 PR. X축이 변수가 R이면 무조건 양자역학에서는 그래프가 Y축이 뭐여야 해요? PR. 바로 PR이어야 해요. 다르게 쓰면 분포 쪽으로. R제곱 R제곱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얘 이름이 Radial Distribution 방사형 분포. Function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 뭐예요? 방사상 분포함수. 알겠죠? 읽어볼게요.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시작. Distribution Function. 알겠죠? 그래서 Y축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인데 이걸 대한민국 공교육 과정에서는 어떻게 잘못 쓰고 있다고요?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틀리게 표기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표현은 틀린 거예요. 왜? 엄밀하게 확률은 얘를 뭐 할 때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적분할 때 나오는 거라 얘는 틀린 표현이나 공교육에서는 계속 이렇게 써요. 알겠죠? 여하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짜자자잔 이렇게 되고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보아 이 그래프의 주 양자수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왜? 이게 0이 되는 게 뭐예요? 그렇지. 자, 잘 보시면 여기에서는 레디얼 노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보시다시피 현재 레디얼 노드 개수 몇 개냐면 0개죠. 근데 레디얼 노드의 개수는 n 빼기 l 빼기 1개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앞에서 구형으로 표현됐으니까 얘는 l 값이 얼마예요?
L 값이 0이죠. 그럼 넘어가면 주황자 수위.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지금 얘는 무슨 오비탈에 대한 거냐? 1s 오비탈에 대한 것이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택지 기억. 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 발견 확률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집니다. 아니요. 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 발견 확률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증가하다 감소합니다. 아, 우선 해설지는 감소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감소한다고 돼 있잖아. 그럼 이건 커지냐 작아지냐?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증가하다 감소. 그냥 증가지. 아니 그냥 증가하다 감소지. 자, 봅시다. 이걸 해야 되잖아. 내가 그것까지 다 찾아보진 않았으나 소위 얘기하는 그 수능 1타 강사들 있죠. 수능 1타 강사는 maybe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Y축이 전자 발견 확률이잖아요. 전자 발견 확률이니까 커지다가 작아진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하지만 정밀하게 확률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까지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면 반지름 0의 거리 0에서 R1까지 그 전자를 발견한 확률은 요 면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원자핵에서 거리 R2까지다 라고 하면 이때 전자를 발견한 확률은 바로 요 면적일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핵에서부터 멀어지는 것까지 전체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확률은 점점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거리 R1을 중심으로 미소 거리인 델타 R에서 전자 발견 확률은 이만큼이죠. 그러면 R2 근처에서 미소 거리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요만큼이죠. 그럴 경우는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경우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쓸 때 말을 조금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 현재 지금처럼 감소한다라고 하면 100% 틀린 거죠. 왜냐하면 증가하는 구간도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실제로 적분함의 면적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감소는 아닌데 이게 그럼 계속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증가한다 감소한다 얘기를 해야 되느냐 바로 문제의 조건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원점에서부터 어떤 거리까지의 전자 발견 확률은 아래쪽 면적이니까 그건 그대로 판단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거리 근처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묻는다면 그건 약간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패턴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명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문제의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다만 감소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건 맞지. 그래서 기억 선택지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교사가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교사에게 조금 더 명확한 조건을 얘기해 달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확률인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반지름에서 그 근처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냐 라고 명확하게 물으면 그에 맞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자, 니은은 뭐냐? 니은은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 발견을 갖는다. 자, 핵으로부터 동일 거리에서 전자 발견 확률을 물었어요. 자, 결국 어떻게 되죠? 같아지죠. 뭘 할 수 있어요? 왜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긴 게 뭐기 때문에? 9. 그래서 핵으로부터 거리만 같으면 함수값이 다 같다고 했죠. 그 상황을 지금 저렇게 구형으로 표현하는 거다. 기억나죠? 그 다음 디귿. 자, 디귿은 가의 A가 뭐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보이시죠?
자, 그럼 A가 뭐냐면 이렇게 구로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핵으로부터의 거리 보이시죠? 핵으로부터의 거리를 지금 A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A의 의미를 이 radial distribution 펑션에서 찾으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저 A를 만약에 여기라고 한다면 핵에서 떨어진 거리 A라고 한다면 얘를 쫙 적분했을 때 면적이 뭐에 해당한다? 면적이 0.9 그거에 해당하는 거리를 지금 A라고 표현한 거죠. 0.9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전자 발견 확률이 90% 정도 되는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A는 그래프상에서 이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문제가 얘기하는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높은 그 거리 근처는 바로 요 최대가 되는 요 언저리죠. 자, 요 언저리를 R 백설표로 한다면 저 R 백설표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름 뭐였어요? R 백설표의 이름이 뭐였어요? 요 극대인 요 핵에서부터의 거리 바로 the most probable radius라고 했죠. 그 the most probable radius 그게 R 백설표고 그걸 굳이 여기서 표기한다면 뭐 이쯤 어디 되겠지. 여기가 R 백설표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A가 R 백설표냐? 지금 디귿 선택지는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알겠죠? 그런데 이때 저기에 있는 이 R 백설표가 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좀 저거. 지금 1s 오비탈의 경우. 저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얼마라 그랬어요? 얼마라 그랬어요? 외워야죠. 필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필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필기 뒤지세요 빨리. 필기 뒤지세요. 필기 뒤지세요. 그렇지. 주누스 맞죠? 주누스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A0 over Z 요거라고 했죠. 요거 저번 시간 필기에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미분해서 구했죠? 미분해서 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미분해서 나왔어요. 또 안 쓰는 이유는 저번 시간 필기에 그대로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A0 over Z라고 썼고 Z는 뭐? Z가 뭐예요? 원자 번호. A0는 보호 반지름. 알겠죠? 그런데 이게 누구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보호 모델에서 바로 보호 모델에서 궤도 반지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또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게 보호 모델에서 전자 궤도 반지름 얼마라고 했냐면 Rn이라고 쓰고 A0 over Z 한 다음에 N제곱이었죠? 이때 N의 의미는 자연수였죠? 그럼 요 자리에다가 뭐 넣은 게 이거예요. 요 자리에다가 뭐 넣으면 이거 되는 거야. 바로 1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컨셉이랑 어떤 그 뭐냐면은 표현을 같이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또 저번 시간에 내가 억수로 강조했던 거 그래서 보호 모델은 양자역학이 양자역학 아니라 그랬어요. 얘는 양자역학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도 동시에 꼭 기억해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수능 기출로 나왔다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공교육 과정에서도 가리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학교 시험에도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그 다음 거기 나와 있는 문제 바로 옆 페이지에 연습 문제 4가 있죠. 찾았어요? 이 연습 문제 4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제 후딱 할 수 있으니까 내 칠판 쓰는 동안 빨리 해봐요. 시작! 자, 그 옆에 있는 연습 문제 해봐요. 네? 예. 잠깐만.
아니 정보 작품을 냈거든? 냈는데 정보 작품 셀 파일 낸게 아니라 제목만 정보 작품 줬고 그 파일 냈어. 정보 작품 한 글자도 안 썼어. 괴롭다. 너무 약한 거야 정말. 자 봅시다. 조용. 자, 이 문제는 구조도 단순하고요. 풀자고 하면 사실 뭐 30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요때 잘 보시면은 이 문제 출제가 어디냐면 KCH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화학 경시죠. 그 2000년 초반 전까지 고등화학 경시가 되게 되게 영향력이 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적도 잘 받으면 서울대 갈 때 유리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이 전부 다 뭐 물리 경시, 화학 경시 다 하던 때인데 그때 고 일반부에서 냈던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딱 보면 아이쿠야 x축이 뭐예요? x축이 핵에서부터 전자까지 거리고요. y축은 뭐예요? y축은 바로 이름이 뭐죠? 이름 읊어봅시다. 시작. 레디얼 따라하세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알겠죠? 그래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준 건데 추가적으로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도 써줬네요. 왜냐면 교육 개발원에서 이렇게 쓰길 원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 놓은 다음에 이걸로부터 이 그래프가 누구의 것인지를 찾아보라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누구를 보고 힌트를 찾아야 돼요. 바로 요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요런 걸 노드라고 하죠. 이 노드잖아. 노드의 뜻은 전자 발견 확률이 0이니까. 바로 함수값이 0인 확률. 그래, 아니, 함수값이 0인 조건. 함수값이 0이니까 당연히 전자 발견 확률도 0이 되겠죠. 그 근처에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죠. 무슨 노드? 레디얼 노드, 앵귤러 노드가 있죠. 그러면 이때 요 둘이가 레디얼, 앵귤러 중 누군지를 알아야 해요. 이거는 무슨 노드예요? 얘는 앵귤러 노드예요, 레디얼 노드예요? 모릅니다. 앵귤러 노드예요, 레디얼 노드예요? 모릅니다. 얘는 무조건 레디얼 노드예요. 아 진짜. 왜 이건 레디얼 노드예요? 바로 변수가 R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즉 뭐냐면 변수가 R일 때 노드는 반드시 누구 거다? 반드시 레디얼 노드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노드는 레디얼 노드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이거 어떻게 푸느냐? 자, 일반적으로 레디얼 노드 개수가 어떻게 돼요? m 빼기 l 빼기 1이죠. 그런데 지금 몇 개 있어요? 지금 2개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L은 넘어가면 N 빼기 3이죠. 맞나요? 맞아? 아니야? 맞죠? 됐죠? 그래서 여기 L 넘어가고 N 빼기 3 됐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N은 뭐부터? N은 3부터 가능하겠죠? 그래야 L이 뭐가 될 테니까요? 0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4면 뭐겠어요? 1이겠죠? 5면은 2겠죠. 3, 0 이걸 뭐라고 해요? 3s 오비탈이라고 하죠. 4, 1을 뭐라고 해요? 4p 얘는 5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갖는 함수는 3s, 4p, 5d 등등등의 함수인 거예요. 이걸로 끝나겠어요?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6f까지 되겠죠. 계속 있는데 답은 어디서 골라라? 요런 데서 고르면 돼요. 그럼 거기 객관식이니까 거기서 요거에 해당하는 게 우연찮게 딱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답이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어렵지 않고 금방 풀 수 있고 구조도 단순한데 이렇게 그 복습적으로다가 그 짚고 넘어갈 부분을 확인하라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또 뭐? 자기 이름 뭐였더라? 저 류티언
아 맞다 류태영. 이태영 반가워요. 이태영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그 어. SRP라고 캠프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아 진짜로요? SRP 무슨 특수부대예요? 이게 반도체 연구라 오. 그럼 뭐 밴드갭 에너지 이런 거 했겠네요? 그게 사실 그냥 반도체 관련된 기술로 저 연구했어요. 그럼 뭐 MPN 정션 뭐 이런 거 했겠네요? 근데 그거랑 그 전기차 충전 소켓에다가 자동으로 충전기 연결시켜주는 그 프로그램. 국가 권력급 인물. 근데 그거는 반도체라기보다는 전기공학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반도체 공학부는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기공학을 배우고 왔군요. 네. 뭐 그럴 수 있고 그것도 뭐 다 의미가 있죠. 좋아요. 알겠습니다. Anyway, 요거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시를 받으세요. 또 뭐 질문? 그 레디얼 노드랑 앵귤러 노드 잘못 배워가지고 어떤 거 이게 R이면 앵귤러 노드, 아니 레디얼 노드고요. 곧 나오겠지만 곧 나올 거예요. 곧 시어도 나올 거예요. 앵귤러 노드는 곧 나올 텐데 이게 열린 면 형태. 뭔가 쫙 열린 면으로 앵귤러 노드가 나와요. 그게 어떻게 열렸느냐는 곧 쉬었다가 할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그럼 자기는 내가 밴드에 올려놓은 거 봤어요? 왜요? 솔로를 바꿔준다니까. 카이스트에서 전화기 뺏어가요? 카이스트에서 전화기 뺏어가요? 카이스트에서 전화기 뺏어가냐고. 아 그건 아닌데 그 연구를 좀 빡빡하게 해가지고 그래요? 밴드도 자료를 못 받아. 근데 그 연구는 자기 대학 가는데 별 영향을 안 줄 텐데. 그렇긴 한데 어. 그거 갖고 저희가 좀 주제가 어려운 주제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빡. 야, 니 그때 내가 또 근데 이거 별로 안 중요할 텐데. 극세도 있잖아. 자기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전혀 안 중요할 텐데. 중요하진 않아요. 그 대회 실적을 재울 수 있어서. 실적이요? 네. 입시에서 별로 안 중요할 텐데 대회 실적이.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드리는 조언은 그런 활동은 최소의 노력만 하세요. 서울대 교수들이 그걸 보고 절대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학교 내신이 훨씬 중요해. 학교 내신이 100이라면 그건 한 2에서 3 정도? 이게 훨씬 중요하니까 봐요. 알겠죠? 플리즈. 알겠죠? 그래. 또. 레디얼 노드가 뭐길래 그 변수가 R이면은 무조건 레디얼 노드. 그것까지 하려면 얘기가 너무 길거든요. 너무 기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거 영상 꼭 보세요. 얘기가 아주 긴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이 사실을 외우는 수밖에 없겠네요. 외워야 그 다음 내용이 되니까. 그래서 어제도 수업이 있으니까 꼭 봐요. 알겠죠? 보셔야 돼요. 그래. 밴드 제가 가입 안 돼. 그래요? 네,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해볼게요. 아이고. 너 나한테 돈안 쓸게. 엄마 거라고 말씀. 하나씩 1,800원 딱 딸기라떼 한 잔. 일상이고 딸기라떼 is my life.